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볼러타일과 인터락트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두 키워드는 락의 대체제가 아니라 락이 닿지 못하는 아주 좁은 지점을 채워주는 도구입니다. 메모리 재정렬을 막는 볼러타일, 원자적 연산을 제공하는 인터락트, 그리고 왜 이것이 ARM 기반 모바일에서 특히 더 중요한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상황부터 그려보죠. 유니티 모바일 게임에서 백그라운드 스레드가 씬을 로딩하고 메인 스레드는 맵 프레임 업데이트에서 로딩이 끝났나? 하고 플래그 하나만 확인하려 합니다. 여기에 락을 거는 게 맞을까요? 60fps면 초당 60번. 거기에 여러 시스템의 체크까지 합치면 수천 번 반복되는 루프입니다. 락은 임계구역 전체를 직렬화하는 무거운 도구라 단순히 불 하나를 읽는 데 쓰기엔 오버헤드가 너무 큽니다. 경합이 생기면 스레드가 OS 커널로 내려가 블로킹되고 수 마이크로초 수준의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하죠. 프레임당 예산이 16.67mHz인데 이런 비용이 누적되면 스파이크로 돌아옵니다. 그렇다고 그냥 불을 공유하면 값이 영원히 전파되지 않거나 카운터가 깨지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우리는 가시성과 원자성, 이 두 문제를 따로 풀어야 합니다. 비유로 감을 먼저 잡아볼까요? 사무실에 공용 화이트보드가 하나 있고 이게 메인 메모리입니다. 직원 한 명 한 명은 CPU 코어고 각자 자기 책상에 메모장을 두고 화이트보드 내용을 베껴 쓰면서 일합니다. 이 메모장이 바로 CPU 캐시죠. 일반 변수는 직원이 자기 메모장만 보는 상태입니다. 화이트보드가 바뀌어도 자기 메모장이 안 바뀌면 모르죠. 볼러타일 변수는이 항목만큼은 볼 때마다 화이트보드를 직접 보고 쓸 때도 화이트보드에 바로 적어라 라는 규칙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의 변경사항이 즉시 보이죠. 마지막으로 인터락트는 화이트보드 앞에 줄을 서서 내 차례에는 읽고 고치고 쓰기를 끊김없이 한 번에 처리하라는 규칙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끼어들 수 없죠. 중요한 건 볼러타일은 가시성만 보장한다는 겁니다. 두 직원이 줄을 안 서고 각자 고치면 한 명의 수정이 다른 명의 수정을 덮었을 수 있어요. 이걸 막는 게 인터락트입니다. 이제 볼러타일의 공식 정의를 보겠습니다. 볼러타일은 필드에 붙이는 한정자로, 이 필드의 모든 읽기는 어콰이어 의미를, 모든 쓰기는 릴리즈 의미를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해 컴파일러와 Z, CPU가 이 필드 주변의 메모리 접근 순서를 최적화 목적으로 바꿔치기 하는 걸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프라이빗 볼러타일 불 밑줄 이즈 레디가 있을 때 밑줄 이즈 레디를 true로 쓰기 직전의 모든 쓰기는 다른 스레드가 밑줄 이즈 레디를 true로 읽는 그 순간 반드시 다 보여야 합니다. 즉 내가 준비를 끝낸 뒤에야 깃발을 올린다는 순서가 하드웨어까지 내려가서 보장되는 거죠.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왼쪽 빨간 박스가 일반 필드입니다. 밑줄 데이터에 41을 쓰고 그 다음 밑줄 이즈 레디를 true로 쓰지만 Z나 CPU가 두 줄의 순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스레드는 밑줄 이즈 레디는 true인데 밑줄 데이터는 아직 42가 아닌 깨진 상태를 볼 수 있죠. 오른쪽 초록 박스는 볼러타일 필드입니다. 밑줄 이즈 레디 쓰기에 릴리즈 배리어가 걸려서 이 배리어 이전의 모든 쓰기가 먼저 완료되도록 강제됩니다. 읽기 쪽도 마찬가지죠. 볼러타일 읽기 뒤에 어콰이어 배리어가 걸려서 이후의 읽기가 앞으로 튀어나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쓰기 쪽, 릴리즈와 읽기 쪽 어콰이어가 짝을 이뤄서 스레드 간 순서가 지켜지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IL 레벨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면 이해가 더 선명해집니다. 여기 플래그즈 클래스에 같은 불 필드 두 개를 선언했습니다. 세 번째 줄은 평범한 불, 네 번째 줄은 볼러타일 불이죠. 세터와 게터도 쌍으로 만들어뒀습니다. C# 코드에서는 볼러타일 한 단어 차이밖에 안 나 보이지만 이게 IL과 Z 결과에서는 꽤 다른 모습으로 갈라집니다. 바로 다음 화면에서 실제 IL을 비교해보죠. 위쪽 셋 노멀 메서드를 보세요. 여섯 번째 줄, 그냥 STFLD 한 줄로 끝납니다. CPU와 Z가 이 쓰기를 레지스터에 모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반영해도 언어 스펙상 문제없죠. 그리고 15번째 줄 바로 위를 주목해주세요. 가운데 셋 볼러타일 메서드의 시작 부분입니다. 이제 셋 볼러타일의 핵심을 보죠. 16번째 줄에 볼러타일이라는 1바이트 프리픽스가 STFLD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Z에게 이 쓰기 앞에 릴리즈 배리어를 넣어라 고 지시하는 신호죠. 그리고 같은 줄에 모드렉 이즈 볼러타일을 보세요. 필드 시그니처 자체에 필수 수정자로 이즈 볼러타일이 박혀 있어서 F샵이든 VB든 이 타입 정보만 보면 볼러타일 의미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읽기 쪽인 리드 볼러타일도 24번째, 25번째 줄에 똑같이 볼러타일, 프리픽스가 들어갑니다. 이건 어콰이어 배리어 요청이죠. 결국 볼러타일이라는 한 단어가 IL의 프리픽스와 모드렉라는 두 가지 표식을 동시에 새기고 그게 CPU 명령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볼러타일은 가시성만 해결한다는 겁니다.
쓴 값이 즉시 보이게 해줄 뿐 연산이 끊기지 않게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카운터 플러스 플러스처럼 값을 읽어서 2를 더하고 다시 쓴다는 3단계로 나뉘는 연산은 볼러타일을 붙여도 여전히 깨집니다. 3단계 사이 어디든 다른 스레드가 끼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해결하려면 다른 도구, 바로 인터락트가 필요합니다. 다이어그램이 이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왼쪽 빨간 박스, 일반 카운터 플러스입니다. 스레드 A와 스레드 B가 거의 동시에 10이라는 값을 읽어갑니다. A가 계산해서 11을 쓰고 B도 계산해서 11을 씁니다. 결과는 11. 원래 12가 되어야 하는데 한 번의 증가가 통째로 사라진 거죠. 오른쪽 초록 박스는 interrupt.increment입니다. 내부적으로 락 xadd 같은 단일 CPU 명령으로 내려가서 읽고 더하고 쓰기가 하드웨어 버스 수준에서 한 덩어리로 실행됩니다. 한쪽이 실행되는 동안 다른 쪽은 대기하고 그 다음 자기 차례에 다시 락 xadd를 실행해 11을 만들죠. 최종적으로 값이 정확히 12가 됩니다. 코드런은 이 정도로 단순합니다. 8번째 줄의 나이브 인크리먼트는 그냥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인데 이건 방금 본 것처럼 두 스레드가 같이 부르면 값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11번째 줄이 고친 버전이죠. interrupt.increment의 카운트의 참조를 넘깁니다. 이 한 줄 차이가 CPU 명령 수준에서 원자 연산으로 대체되는 순간입니다. 왜 래프를 넘기는지, IL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바로 다음 장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쪽 나이브 인크리먼트 IL을 보세요. 6번째 줄에서 LDFLD로 값을 읽고 8번째 줄에서 add로 2를 더하고 9번째 줄에서 STFLD로 다시 씁니다. 이 세 줄이 완벽히 따로따로라서 그 사이에 다른 스레드가 얼마든지 끼어들 수 있어요. 반면 아래 어토믹 인크리먼트를 보면 17번째 줄에서 LDFLD가 아니라 LDFLDA를 씁니다. 끝에 A가 하나 더 붙었죠. 이건 값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필드의 주소를 스택에 올리는 명령입니다. 18번째 줄에서 이 주소를 interrupt.increment에 넘기고 Z는 이 호출을 x86에서는 락 xadd, ARM에서는 LDadd 같은 단일 하드웨어 명령으로 번역합니다. 덕분에 읽고 더하고 쓰기가 CPU 수준에서 한 덩어리가 되고 덤으로 양방향 메모리 배리어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인터락트를 쓰면 볼러타일의 재정렬 차단 효과도 자동으로 얻어지죠. 자, 이제 왜 이런 장치가 필요한지 CPU 레벨로 한 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현대 CPU는 코어마다 자기 전용 L1L2 캐시를 갖고 있습니다. 한 코어가 변수를 쓰면 그 값은 일단 자기 캐시에만 반영되고 다른 코어까지 전파되는 시점은 메시 같은 캐시 일관성 프로토콜이 결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CPU는 성능을 위해 명령어 실행 순서를 자기 마음대로 재배치할 수 있어요. 어떤 재배치까지 허용되는지를 규정하는 게 메모리 모델이고 이게 언어 스펙이 아니라 하드웨어 스펙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이 구조가 이 다이어그램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왼쪽 코어 A와 오른쪽 코어 B는 각자 자기 L1 캐시와 스토어 버퍼를 갖고 있고 이 안에서 쓰기가 재정렬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L2L3 공유 캐시와 램으로 값이 전파될 때는 캐시 라인 단위, 즉 64바이트 단위로 오갑니다. 아래쪽 두 박스가 중요한데 왼쪽은 X86의 TSO 모델입니다. 쓰기길의 순서는 하드웨어가 보장해줘서 재정렬이 거의 눈에 안 띕니다. 그래서 데스크톱 PC에서 돌릴 때는 볼러타일을 빼도 운 좋게 잘 돌아가 버리죠. 오른쪽이 진짜 문제인 ARM 모델, 약한 메모리 모델입니다. 읽기와 쓰기 순서가 거의 자유롭게 재배치되기 때문에 볼러타일이나 메모리 배리어 없이 코드를 짜면 실기에서 버그가 그대로 재현됩니다. 유니티가 모바일을 타겟한다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단넷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할까요? 사실 단넷의 메모리 모델은 두 개의 층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ECM A-335 표준입니다. 이건 이론상 꽤 약한 메모리 모델이고 볼러타일이나 인터락트가 없으면 재정렬이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됩니다. 두 번째는 실제 코어 CLR 구현인데 이쪽은 ECMA보다 더 강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X86에서는 거의 TSO에 가깝고 ARM64에서도 일부 추가 보장이 있어요. 그럼 어느 쪽을 기준으로 코드를 짜야 할까요? 정답은 ECMA 표준입니다. 코어 CLR이 친절해서 우연히 돌아가는 코드는 모노나 IL2CPP, 다른 런타임, 혹은 단넷 다운 버전에서 갑자기 깨질 수 있거든요. 결국 동작하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스펙상 보장되니까 괜찮다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인터락트가 정확히 무엇을 보장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인터락트 메서드는 호출 하나당 3가지를 한꺼번에 제공합니다. 이 3가지가 무엇인지 다음 표에서 바로 확인해보죠.
첫째는 원자성입니다. 읽기 수정 쓰기가 하드웨어 수준에서 끊기지 않고 한 번에 처리됩니다. 둘째는 가시성이에요. 결과가 모든 코어의 캐시에 즉시 전파되어서 다른 스레드가 바로 그 값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순서, 즉 풀펜스입니다. 호출 전후의 메모리 접근이 이 지점을 넘어 재정렬되지 않죠. 한마디로 인터락트는 강화된 볼러타일입니다. 볼러타일이 주는 가시성과 순서 보장에 원자성까지 얹은 거죠. 그래서 인터락트.익스체인지 같은 호출을 하나로 쓰기와 재정렬 차단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인터락트가 제공하는 원자 연산 5가지를 정리해두죠. 인크리먼트와 디크리먼트는 일씩 증가, 감소시키고 연산 후 값을 돌려줍니다. 애드는 임의의 값을 더하거나 음수면 빼고 역시 더한 후 값을 반환하죠. 익스체인지는 필드를 새 값으로 교체하고 교체되기 전에 원래 값을 돌려줍니다. 마지막 컴페어 익스체인지가 핵심인데 필드 값이 컴페어와 같을 때만 뉴벨로 교체하고 항상 연산 전 원래 값을 반환합니다. 이 항상 원래 값을 돌려준다는 특성이 뒤에서 CAS 루프의 조건 검사에 그대로 쓰이게 됩니다. 덧붙여 32비트 환경에서 롱을 원자적으로 읽기 위한 인터락트.리드도 있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실전 사례입니다. 맨 처음에 봤던 그 장면,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씬을 로딩하고 메인 스레드 업데이트에서 완료 여부를 체크하는 상황이죠. 이번에는 락 없이 볼러타일만으로 해결하는 비포와 애프터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가 볼러타일의 전형적인 쓰임새입니다. 7번째 줄의 밑줄 is loaded bed는 그냥 불이에요. PC 에디터에서는 잘 돌아가지만 ARM 모바일 시기에서는 메인 스레드 업데이트가 이 값을 영원히 폴스로 보고 무한대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10번째 줄이 고친 버전이죠. 볼러타일 키워드 하나만 붙였습니다. 이 한 단어 차이가 ARM 실기에 무한 루프 버그를 막아줍니다. 이어서 실제 사용 부분을 보죠. 17번째 줄,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밑줄 is loaded를 true로 쓰는 순간 이 쓰기가 릴리즈 배리어가 돼서 그 앞에 모든 에셋 로딩 결과가 먼저 메모리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23번째 줄, 업데이트 안에서 밑줄 is loaded를 읽는 순간은 어콰이어 배리어가 돼서 이후 코드가 이 체크보다 앞으로 튀어나오지 못해요. 여기서 인터락트를 쓰지 않는 이유도 중요합니다. 이 플래그는 한 번 쓰고 여러 번 읽기만 하는 리드 모디파이 라이트가 아닌 연산이라 원자성이 필요 없습니다. 볼러타일이면 충분하고 비용도 훨씬 쌉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인터락트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여러 워커 스레드가 동시에 청크를 받아서 누적 다운로드 바이트 수를 갱신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여기서는 볼러타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8번째 줄의 온 청크 베드를 먼저 보죠. 밑줄 토탈 바이트 플러스 사이즈라는 어디서나 쓰는 익숙한 구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 줄이 IL에서는 앞에서 본 나이브 인크리먼트와 똑같은 LDFLD, add, STFLD 3단계로 쪼개집니다. 워커 스레드 10개가 동시에 이걸 부르면 평균 30-40%의 청크가 누락됩니다. 13번째 줄이 고친 버전이에요. 인터락트.add의 밑줄 토탈 바이트의 레프를 넘겨서 CPU가 보장하는 원자 연산 하나로 대체합니다. 마지막 17번째 줄도 중요합니다. 읽을 때도 그냥 읽지 않고 인터락트.리드를 씁니다. 왜냐하면 32비트 플랫폼에서는 롱의 기본 읽기 자체가 원자적이지 않거든요. 상위 4바이트와 하위 4바이트 중 한쪽만 먼저 업데이트된 찢어진 값을 볼 수 있죠. IL2CPP 32비트 타겟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깊은 얘기입니다. 맥스나 민 혹은 지금이 이 상태일 때만 바꾼다 같은 조건부 갱신은 인터락트 기본 메서드에 바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직접 컴페어 익스체인지로 조립해서 원자 연산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락프리 알고리즘의 핵심 패턴인 CAS 루프입니다. CAS 루프의 흐름을 이 그림이 깔끔하게 보여줍니다. 1단계, 현재 값을 스냅샷으로 읽습니다. 2단계, 그 스냅샷을 바탕으로 새 값을 계산합니다. 3단계, 컴페어 익스체인지로 호출해서 내가 읽었을 때와 지금 값이 여전히 같으면 새 값으로 바꿔줘 라고 원자적으로 시도하죠. 성공하면 초록길로 빠져나가고 값이 반영된 겁니다. 실패했다는 건 그 사이 다른 스레드가 먼저 값을 바꿨다는 뜻이므로 빨간 화살표를 따라 처음으로 돌아가 최신 값을 다시 읽고 재시도합니다. 이 한 줄짜리 원칙, 내가 읽었던 값이 아직 그대로라면 이 새 값으로 바꿔줘가 락프리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입니다. 코드로 옮기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이스코어 최대값을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갱신하는 상황이에요. 12번째 줄에서 맥스를 스냅샷 변수에 복사해 찍습니다. 13번째 줄에서 새로 들어온 밸류가 스냅샷보다 작거나 같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으니 그대로 리턴합니다. 15번째 줄이 핵심이죠.
컴페어 익스체인지에 맥스의 주소, 색값 밸류, 비교할 스냅샷 세 가지를 넘깁니다. 의미는 맥스가 아직 스냅샷 그대로면 밸류로 바꿔라입니다. 반환값은 연산 직전의 원래 값인데 이게 스냅샷과 같으면 성공, 다르면 그 사이 누군가 먼저 맥스를 바꿨다는 뜻이라 실패입니다. 두 화일로 감싸서 실패 시 루프 꼭대기에서 다시 최신 맥스를 스냅샷으로 찍고 재시도하도록 만들었죠. 이 로직을 IL 수준에서 보면 CAS 루프의 구조가 더 명확해집니다. 7번째 줄 LDFLD로 맥스를 읽어서 8번째 줄 ST록으로 스냅샷 지역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게 스냅샷 찍기 단계죠. 그 다음 밸류와 스냅샷을 비교해 밸류가 더 작으면 바로 리턴으로 빠져나가는 분기가 이어집니다. 이제 CAS의 핵심으로 내려갑니다. 18번째 줄을 주목해주세요. 여기서는 LDFLD가 아니라 LDFLDA, 즉 필드의 주소를 스택에 올립니다. 레프 매개 변수는 IL 레벨에서 관리되는 포인터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21번째 줄에서 컴페어 익스체인지를 호출하고 반환값이 스냅샷과 같은지 CQ로 확인합니다. 24번째 줄 BR2.S가 중요한데 이 분기가 실패했을 때 루프 맨 위로 되돌아가서 최신 맥스를 다시 읽고 스냅샷을 갱신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컴페어 익스체인지, 이 한 호출이 원자성, 가시성, 순서 세 가지를 모두 걸어주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볼러타일을 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락과 인터락트를 성능 감각으로 비교해두면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경합이 없을 때는 락이 20에서 30나노초, 인터락트가 5에서 20나노초 정도로 인터락트가 더 빠릅니다. 경합이 생기면 락은 컨텍스트 스위칭 때문에 수마이크로초까지 뛰지만 인터락트는 CAS 제시도만 있으니 수십에서 150나노초 선에서 머뭅니다. 반면 여러 변수를 함께 보호해야 할 때는 락이 훨씬 자연스럽고 인터락트로 하려면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단일 카운터나 플래그에는 락이 과하고 인터락트가 최적이죠. 복합상태 전이는 락으로 가는 게 속 편하고 인터락트 시 AES 루프로도 가능은 하지만 뒤에서 다룰 ABA 위험이 따라옵니다. 정리하면 여러 줄을 묶어야 하면 락, 단일 변수 리드 모디파이 라이트면 인터락트, 단일 변수의 플래그 쓰기와 읽기만이면 볼러타일, 이 세 갈래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제 함정과 주의사항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줄에 볼러타일 인트 밑줄 카운트를 선언하고 세 번째 줄에서 밑줄 카운트 플러스를 호출하면서 이건 볼러타일이니까 증감도 안전하겠지 하고 착각하는 거죠. 앞에서 본 것처럼 플러스는 IL 레벨에서 LDFLD, ED, STFLD 세 단계로 쪼개집니다. 볼러타일은 각 단계의 재정렬과 가시성만 막아줄 뿐 세 단계를 한 덩어리로 묶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볼러타일이 붙어도 여전히 레이스 컨디션입니다. 고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오히려 볼러타일을 지우는 게 포인트예요. 두 번째 줄처럼 그냥 인트로 두고 세 번째 줄에서 인터락트.인크리먼트로 접근합니다. 인터락트 자체가 원자성 플러스 풀펜스를 걸어주기 때문에 볼러타일이 주는 효과를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볼러타일과 인터락트를 같이 쓰는 건 거의 항상 중복이라는 점, 규칙처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64 비트 타입 얘기입니다. 롱이나 더블에 볼러타일을 붙이려고 시도하면 C# 컴파일러가 아예 막아버립니다. 이유는 32비트 플랫폼. 예를 들어 IL2CPP의 32비트 타겟이나 일부 구형 안드로이드 32비트 ABI에서는 64비트 값 하나를 읽거나 쓰는 것 자체가 원자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상위 4바이트와 하위 4바이트가 따로 처리되면서 찢어진 값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가시성만 보장한다는 볼러타일의 약속 자체가 64비트 타입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 패턴을 씁니다. 두 번째 줄처럼 볼러타일 롱을 쓰지 말고 다섯 번째 줄처럼 그냥 롱필드로 선언해요. 읽을 때는 여섯 번째 줄처럼 인터락트.리드로, 쓸 때는 일곱 번째 줄처럼 인터락트.익스체인지로 접근합니다. 이 두 메서드가 64비트 값에 대해서도 원자적인 읽기와 쓰기를 보장해주거든요. 경험치, 재화, 타임스탬프처럼 64비트로 다루는 값들은 아예 이 패턴을 기본으로 삼고 시작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걸 권장합니다. 세 번째 함정은 CAS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인 ABA 문제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시점 1에는 헤드가 A를 가리킵니다. 시점 2에 다른 스레드가 A를 팝하고 B를 푸시한 다음 같은 주소를 재사용해서 새로운 A를 다시 푸시합니다. 시점 3에 제가 CAS를 시도하면 컴페어 익스체인지는 헤드는 여전히 A 주소다 라고 판단해서 성공 처리해버리죠. 하지만 그 A 안에 담긴 내용물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CAS는 값 자체만 비교하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못 봐요. 유니티 앱에서 직접 락 프리스택이나 큐를 만들 일은 드물지만
만약 필요하다면 컨커런트 큐나 컨커런트 딕셔너리 같은 단넷 표준 컬렉션을 쓰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 함정은 여러 변수를 인터락트로 묶으려고 할 때 생깁니다. 두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처럼 x와 y를 각각 interact.exchange로 읽어서 x0와 y0 한 쌍을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얼핏 보면 원자적으로 두 값을 떠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두 호출이 따로 실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 다른 스레드가 x만 바꿨거나 y만 바꿨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x0와 y0는 서로 일관된 시점의 값이 아닙니다. 두 변수를 함께 보호해야 한다면 이때는 인터락트가 맞지 않는 도구고 깔끔하게 락으로 가거나 두 값을 하나의 구조체로 합친 뒤 interact.compare exchange로 참조 교체를 해야 합니다. 다만 후자는 꽤 고급 기법이니 처음에는 락을 기본 선택지로 두시길 권합니다. 유니티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환경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IL2CPP입니다. IL2CPP는 우리가 짠 IL을 C++ 코드로 변환한 뒤 AOT 컴파일로 네이티브 바이너리를 만들어요. 다행히 볼러타일, 프리픽스와 인터락트 호출은 IL2CPP가 C++의 std, 어토믹이나 플랫폼별 원자 명령으로 정확히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C# 수준에서 볼러타일과 인터락트를 제대로 쓰기만 하면 IL2CPP 빌드에서도 의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는 버스트 컴파일러입니다. 버스트는 일반 C# 멀티스레드 동기화 프리미티브를 대부분 지원하지 않아요. 버스트 잡 안에서 공유 데이터를 다루려면 잡 시스템의 네이티브 어레이를 리드 온리나 라이트 온리 속성으로 명시해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버스트 안쪽에서는 볼러타일과 인터락트 패턴을 가져다 쓰려 하지 말고 잡 시스템이 정해준 틀을 따르셔야 합니다. 이제 C# 버전별 변화를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볼러타일 키워드와 시스템.threading.interact 클래스는 사실 단넷 프레임워크 1.0부터 함께 있던 아주 오래된 친구들입니다. 당시 인터락트는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익스체인지, 컴페어 익스체인지 4가지 메서드가 중심이었고 지금까지도 이 4개가 라이브러리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죠. 단넷 2.0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CLR이 ECMA 표준보다 더 강한 메모리 모델을 내부적으로 채택하면서 락의 진입과 탈출이 자동으로 풀펜스를 거는 동작이 공식화됐어요. 이 시점부터 ARM을 포함한 BX86 아키텍처에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동기화 동작이 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식성을 생각하면 여전히 ECMA 표준 기준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안전합니다. 단넷 4.5에서는 system.threading.volatile 클래스가 추가됐습니다. 기존의 볼러타일 키워드는 필드 전체에 걸려서 해당 필드의 모든 접근에 매번 배리어를 붙이는 방식이었죠. 반면 볼러타일 클래스는 리드와 라이트를 호출하는 그 순간에만 배리어를 겁니다. 바로 다음 예시에서 둘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이 기존 스타일입니다. 볼러타일 키워드를 필드에 붙여서 선언 자체에 속성을 박아 넣는 방식이죠. 반면 다섯 번째 줄을 보면 필드는 그냥 평범한 불 밑줄 플래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줄 라이터에서는 volatile.light로 배리어를 붙여 쓰고 일곱 번째 줄 리더에서는 volatile.light.light로 읽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레프 매개 변수나 지역 변수, 배열 요소처럼 볼러타일 키워드를 붙일 수 없는 자리에도 배리어 의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터락트와 함께 쓸 때 볼러타일 키워드 필드는 레프로 넘길 수 없다는 제약이 있는데 volatile.light와 volatile.read는 그 제약을 우회합니다. 단넷 5부터 인터락트에 or와 and가 정식으로 추가됐습니다. 세 번째 줄은 밑줄 플래그즈의 특정 비트 자리를 원자적으로 1로 세팅하고 네 번째 줄은 같은 비트를 원자적으로 0으로 해제합니다. 이전에는 비트 플래그 하나를 원자적으로 조작하려면 compare exchange로 CAS 루프를 직접 돌려야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한 줄로 끝낼 수 있죠. 여러 상태를 비트 단위로 관리하는 코드라면 아주 반가운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변화입니다. interact.compare exchange T는 원래 제약이 꽤 엄격했어요. where T, 클래스, 즉 참조 타입만 지원했습니다. 단넷 9에서는 이 제네릭 오버로드가 확장되어서 원시 정수 크기인 4바이트나 8바이트에 맞는 일부 값 타입과 열거형에 대해서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예시에서 열거형을 원자적으로 교체하는 모습을 확인해보죠. 두 번째 줄에서 로드 스테이트라는 간단한 상태 열거형을 정의했습니다. 아이들, 로딩, 던, 세 가지 상태죠. 네 번째 줄을 보시면 interact.exchange에 로드 스테이트를 바로 넘겨서 원자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전 단넷 버전에서는 이게 컴파일 에러였습니다. 내부적으로 인트로 캐스팅하거나 인트 필드를 따로 만들어주는 우회가 필요했어요. 단넷 9부터는 자연스럽게 상태 머신을 락프리로 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으로 볼러타일과 인터락트의 전체 그림을 마무리합니다. 핵심만 다시 강조하면 볼러타일은 가시성, 인터락트는 원자성 플러스
가시성 플러스 순서입니다. 단순 플래그에는 볼러타일, 카운터와 CAS에는 인터랙트, 여러 변수를 엮어야 하면 락, 특히 ARM 모바일에서는 이 구분을 지키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